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정부나 기관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연구기관은 60일 안에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하고 거기에 최근 기록적인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고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LNG 등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은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시작한 글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7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1,000억 달러, 139조 3천억 원 상당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추가 투자에도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차 백악관을 공식 방문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발표한 건데 이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과의 무역의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 관세에서 15%로 관세율을 인하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도 15%가 적용됩니다. 이번 무역협상 타결은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대표단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연이틀 협상 끝에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 경제, 산업, 통상수장에 재계 인사들의 측면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의 압박 끝에 한미 무역 협상에서 거액의 대미 투자 등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한국이 쌀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하는 등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돈을 많이 버는 국가라며 한국의 대미무역 수지 흑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요구 카드까지 빼들며 압박 강도를 높인 끝에 한미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끌어냈습니다. We supply the military to many very successful countries.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다만 상호주의를 강조했지만 일방적인 통상 압박 전략을 구사한 것은 앞으로도 큰 부담이 될 전망. 한국이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성과로 언급한 게 대표적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분야도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선택할 투자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라고 설명한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다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액수는 일본과 EU에 비해 작은 경제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상대적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중 세계적인 거물급 투자자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국부 펀드가 절반 이상을 맡아 부담이 덜한 편. 이유는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여러 나라가 분담하는 만큼 개별 국가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미 협상은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율을 적용받고 미국 측이 제시한 4천억 달러보다 대미 투자 액수를 낮췄다는 측면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앞으로 외국 정부나 기관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산하견 기관은 60일 안에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 안보, 경제, 산업, 신기술 등 전략 관점의 중요 기술로 정부는 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 기술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2분기 카드 승인액이 1년 전보다 4%가량 늘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카드 승인액이 31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7% 늘었고 법인카드 승인액은 58조 3천억 원으로 5.9%, 개인카드 승인액은 254조 8천억 원으로 3.3% 증가했습니다. 협회 측은 대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높아지며 소비심리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고 신차 판매 증가와 기업 경영 실적 개선으로 카드 승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받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편이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의 어르신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도입한 찾아가는 소비 쿠폰 지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민의 평균 나이가 75세쯤 되는 농촌 마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비 쿠폰을 드리기 위해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뭐 마트라든가 뭐 슈퍼 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거 사 드시라고. 그렇게 차도 없지. 몸 불편해서 가도 못하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장한테 신청한 거예요. 지금 해준 게 좋죠. 그래서 다 요새는 다 어렵지 않아요. 중복을 맞은 음식점. 보양식으로 찜통 더위를 이기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자연산 다슬기와 촌딱이 어우러진 요리에 젓가락이 절로 갑니다. 맛있네요. 맛있게 복다림을 하고 계산은 최근 받은 소비 쿠폰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쿠폰을 많이 이제 사용하면서 그렇죠. 소비도 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힘도 되고. 어르신이 많은 한 지자체는 10,000원짜리 종이 쿠폰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확보했습니다. 실제 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이 확정되자마자 우리 보성군은 가장 먼저 한국조폐공사를 찾아가 1만 원권 지류형 상품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발급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요양원 등 혹시 소비 쿠폰을 놓칠 수도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나섰습니다. 노약자들할지 우리 고령 어르신들께서는 이 부분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특히 골목 상권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마중물과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시너지를 내면서 소비 쿠폰은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선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신품종 썸머퀸 꽃송이 버섯이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와 열 발생을 유도하는 항비만 효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경북대학교 공동연구팀은 지방세포를 대상으로 꽃송이 버섯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로 처리한 결과 중성지방의 축적이 농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활용되고 있는 시서스 추출물과 비교했을 때 동일 농도 기준으로 꽃송이 버섯 추출물은 지방 축적을 약 70% 억제해 3배 이상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꽃송이 버섯 추출물은 지방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주요 전사인자의 발현을 억제해 지방세포 생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바뀌는 교대 근무나 야간, 장시간 근무를 할 때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2배가량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임금 근로자 3만 8천여 명을 비교했더니 야간, 교대, 장시간 근무자 6천여 명은 다른 3만여 명보다 육체적 건강 문제 위험은 1.2배에서 2.3배, 정신건강 문제 위험은 최대 1.9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 교대, 장시간 근무 중 한 가지만 하는 경우보다 2가지 이상 근무 형태가 중복될 경우 건강 문제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 8월 들어 전력 수요가 한계에 달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철마다 이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또 AI 산업이 확산하면서 이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고속도로의 개념과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좀 자주 논의가 되고 또 현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큰 차원에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소비, 특히 전력 소비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서는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AI 설비 확충, 다음에 또 에어컨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전기 자동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전 국가적으로 지금 에너지의 전송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 건가요? 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이 붙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HVDC, 그러니까는 초고속 직류 송전 기술이 그 근간에 있습니다. 이 직류 송전은 교류 송전보다 훨씬 더 장거리로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전력을 보낼 수 있고 또 전력 손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송전하는 케이블의 숫자도 굵기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고요. 예. 송전탑의 크기도 적습니다. 따라서 이 전력 설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용과 또 어떤 면적 이런 것도 적고 지역에서의 저항감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HVDC 기술이 특히 재생에너지와 굉장히 잘 호흡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교류는 이 각 교류 전력 계통의 체계마다 주파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방향도 계속 달라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직류는 그런 단점을 다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 직류로 바로 생산을 하는 재생에너지를 송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HVDC를
각국의 곳곳에 전국에 이렇게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계획을 세웠죠.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을 하고 2040년까지는 U자형 전국토를 U자형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왜 서해안 고속도로가 먼저인가 하면 이 전남 지역 그리고 이 해안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장소도 지역 많은 거죠, 공간이. 그리고 여기서 많이 생산하는 이 전력들이 실제 또 이 전남 지역이나 또는 근처 전북 지역도 좀 큰 공단이나 이런 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남는 엄청난 여유 전력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전남 지역은 90년대부터 이 HVDC 기술을 이용해서 제주에 전력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어서 남해안, 동해안까지 연결하면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유망하고 또 필요하고 또 유용한 이 에너지 고속도로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상대적으로 기존의 교류 전송보다는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다음에 비용도 좀 적게 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간헐적인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전력 계통에 연결시켜서 문제없이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도의 어려운 그 기술입니다. 예. 물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하지만 이것은 전력이라는 게 워낙 예민하고 또 순간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결점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정말 제 기능을 하려면 또 막대한 이 전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저장 장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에 겨우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10%에 달했습니다. 정확하게 10.5%. 그런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의 36%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다. 또는 뭐 심하게는 기후악당 국가라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외부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명을 싣고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가 지금처럼 기후가 극단적으로 춥거나 더울 때에 오히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나라 지금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전력 피크해 때 15%의 전력 생산을 태양광이 담당했습니다. 더운 만큼 태양광이 발전도 많이 한 약간의 좀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더 잘하려면 말씀드린 그 HVDC 기술, 그다음에 대규모 전력 저장 장치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가 결합된 이 전력 네트워크의 통제 기술 이렇게까지 이제 삼위일체가 되면 완벽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좀 집약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산업 전반에 이미에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 전력 설비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기술력과 또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KCA가 지난 4월 15일에 한국전력과 MOU를 체결했는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관련해서 협력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이
초고압 이 직류 전송 HVDC는 교류에 비해서 전자파에는 적게 발생을 시킵니다. 이게 다행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초고압 전송이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일반 시민들은 또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특히 그 인프라를 설치할 때에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좀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에서 두려워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전자파에 관한 설명과 그다음에 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실측까지 해드리면서 같이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좀 에너지 고속도로가 빨리 그리고 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아용 냉감 패드와 매트 1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이 유해 물질이 있거나 pH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냉감 패드인 베베누 보쿨 패드의 경우 바닥면에서 노닐 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매트인 머미쿨쿨에선 pH가 기준을 벗어나 사용 전 세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두 제품은 제조업체로부터 교환이나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상태인 생후 5개월 영아를 태운 구급차가 경찰 사이카 등 호위를 받고 부천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3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10시쯤 폐동맥 질환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5개월 여아를 부천 소사구 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로 사설 구급차를 호위하면서 함께 출발했는데 10시 20분부터는 사이카 5대를 투입해 주변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사거리 신호 개방 등 조치도 하면서 아이가 탄 구급차를 이동시켜 원래 1시간 20분이 걸리는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3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6,000원 영화 할인권을 배포하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주요 극장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이 할인권까지 쓰면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면서 극장가는 모처럼 몰려든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평일 오후 영화관에 관객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영화 표값이 7,000원으로 저렴한 문화가 있는 날 중에서도 특히 이례적인 풍경인데 앞서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배포한 6,000원 할인권까지 중복해서 쓰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드문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영화값이 이제 요즘 다 14,000원 하는데 영화데이 할인받고 해가지고 저희 3명 다 1,000원씩 이렇게 결제하고 왔어요. 오늘 문화의 날이어가지고 쿠폰 받으면 1,000원에 영화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판타스틱 4 보러 왔습니다. 문화 할인이 적용되는 시간대 영화는 장르에 크게 관계없이 대부분 좌석이 팔려나가면서 평소처럼 여유롭게 현장에서 영화를 예매하려다가 표가 남은 게 없어 발길을 돌린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극장가도 이 정도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데 영화 할인권의 관객 유인 효과는 배포 이틀째인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관객 수는 직전 주보다 20만 명 더 늘어났고 평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8에서 9만 명 수준으로 관객이 늘면서 46%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침체기를 겪던 극장가로선 환영할 일이지만 할인권이 9월 2일까지만 쓸 수 있는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점은 고민으로 남습니다. 주로 넷플릭스를 사용하니까 할인권 없었으면 자주 그렇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극장가의 지속적인 활기를 위해선 찾아보고 싶은 경쟁력 있는 작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긴 해도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 전력망을 통해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